스하! 아니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또 점심 맛있게 또 드시고 계시면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계신 전국에 계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뭐 혹은 저 같은 이제 프리랜서 여러분들 대단히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화요일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티키타카 화려하게 두 분의 우리 티키와 타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카 신인규입니다. 예, 여기 티키인가요 그러면? 티키?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오늘자로 좀 약간 부분 개편 들어갈 뻔했잖아요. 사실. 뭐예요? 멤버를 좀 추가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힘들었어요. MSG를 좀 더 넣는다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내부 투쟁은 심하게 제가 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게 못 늘린다. 이렇게 지금 화합이 잘 맞는데 여기에 어떻게 뭐를 또 끼얹는다는 얘기냐. 안 협치 맞아. 파괴죠. 협치가 깨집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협치를 할 때도 여야가 이제 주로 하다가 그렇죠. 그 원외 정당 잘 안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제3당 잘 안 끼워주잖아요. 여야만 끼워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거래요. 때문에 요거 살짝 기득권 모드로 갑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둘이 합니다. 이렇게 기득권 우리 세 명의 기득권인데 여기에 이제 비주류를 또 데려와가지고 이거를 좀 더 붕업시키겠다는 조직위원장의 어떤 그런 네. 원대한 계획에 누군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 우리가 했을 때 초반부터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죠. 다 살려놓고 잘 되니까 이제 잘 와서 또 되니까. 하겠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티키타카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네. 또 잘 된다는 게 또 우리 사람도 얹으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된다는 네. 의견이 우리 이제 주관적인 의견 아닐까요? 우리 저 조직위원장 내지는 이 스픽스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동접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많이 지금 도와주십시오. 당장 이 실시간 링크를 누군가에게 보내주시면서 야 여기 동접 1000명 안 넘으면 가게가 망할 지경이야. 야. 네가 와서 봐줘야 돼. 그렇죠. 그죠? 살려줘. 제발 살려줘. CPR 해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야. 공유도 좀 해주시고 퍼 날라주시고 그래도 스픽스에서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딱 한 달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한 딱 달. 한 달만. 저희가 많이 요구 안 하고 지금 뒤에 4월 11일인데 5월 11일까지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니비니님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렇죠. 셋 빨리 다 엑기스 링크 멘트만 보내세요. 하니까 네. 다른 멤버들 와서 지분 쪼개기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와 같은 의견을 또 보내주셨고 이석기님 혹시 저희가 아는 그 이석기 아니시죠? 그분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거든요. 진보다? 실시간 댓글창에 네. 아니라고 동명이인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협치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 이게 뭐람님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될지 모르는 내용과 관련해서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김은혜 홍보석왈 미국의 도청은 없었고 그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개그를 청청 아이고. 개그 아우. 나왔네요. 라임 좋습니다. 미국의 도청은 없었고 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랩 같네, 랩. 진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미국의 도청이 아니라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제 이런 댓글. 이러면 주셨고요. 포청천 나오죠. 저런. 포청천 나오죠. 저런. 넘어갔어, 이러면 안 넘어갔어, 됩니다. 넘어갔어. 도청, 포도청. 뭐라고요? 그냥 경찰청 하세요. 경찰청. 포청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빠르게 티키타카 가볼 텐데요. 네. 그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티키타카를 보고 어디 불교 방송에서 두 분의 조합을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다루고 가도 됩니까? 네, 이제 불교 방송에서도 하고 네. 저희가 뉴스 토마토에서도 아마 만날 걸로 예정되어 있어요. 토마토에서도 따라가요? 저 요즘 자주 만납니다. 너무 자주 봐. 이거 저 뉴스 정말. 토마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뉴스 토마토가 왜 우리 지금 고정 멤버를 이런 식으로 빼가는 건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뉴스 토마토도 어느 순간 다시 보기가 생겼더군요. 그래요? 스픽스를 좀 따라가는 이 방향 야. 감사드리고요. 네. 굳이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뉴스 토마토 리스펙트하고요. 저희는 착각합니다. 그냥 우리 따라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불교 방송 뉴스 토마토 존경하고 리스펙트합니다. 네, 뉴스 토마토 시청자보다 많이 나와야죠, 그래도. 저 티켓타카 1등 해야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00분의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여러분들의 후원도 저희가 동시에 또 열려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저희한테 커피값 날려주셔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 소개해드릴게요. 바람꽃님 감사드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신인규 오늘 많이 쪽팔리겠다. 왜 쪽팔리죠? 왜? 왜요? 있어요? 왜요? 신인규 지금 굉장히 많이 분노한 상태니까 오늘 방송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화요일 티키타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도청, 감청,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래요. 아 이게 도청, 감청, 도청이라고 불러야죠. 감청은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합법적인 거고 이제 도둑- 도청이죠. 도둑질이니까 도청. 도청이죠. 도청. 네, 네. 감청은 도둑질, 영장 받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감청이에요. 그렇죠. 예. 합법적인 걸 감청이라고 불법 하죠. 도청입니다. 그냥 도청이야. 네. 도둑질이야 그냥. 아니 우리 우방국 아닙니까? 우리가 한미 아니야. 동맹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니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치고 들어오시네. 아, 하세요. 아니 하세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질문이 무슨 필요야? 아니 그리고 또 지금 곧 미국으로 이제 순방까지 갈 예정인 상황에서 2주 남았어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안이 허술하면 심지어 이제 이 문서를 포함해서 이 말까지 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다행히 뭐 문서 암호라고는 하긴 하는데 저는 더 두려운 것은요. 이게 만약에 휴민트 정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도청했다. 감청했다. 하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정부가 빨리 이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항의할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원인 규명이 다 된 건 아닌데 네. 그 연합뉴스 그 저기 보도를 보니까 위성으로 도청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위성? 어쨌든 위성이요? 위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용사는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도 감청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NSA의 어떤 미국 쪽의 위성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한결이 있고 나머지 한결은 요거 조작됐다. 러시아 이제 뭐 어떤 세력의 음모다. 이제 요런 식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결은 요거 자꾸 조장하면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이다. 아. 우리 신인규, 박영식, 임세은 그런 세력이다. 동맹 지금. 훼손론자입니까? 그렇지. 동맹 훼손론자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일단 굉장히 이제 강릉 쪽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좀 빨리 좀 진화되기를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강원도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넘어서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에 지금 도청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위법한 거죠. 사인끼리는 처벌합니다. 근데 국제관계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밀을 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동맹관계 속에서는 신뢰관계 훼손이죠. 그리고 국익훼손 당연히 따라오고요. 근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아 도청 다 한다. 그거 공지의 사실인데 아니 그게 몰랐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들키지 않았습니까? 외부로 나왔다면은 그렇지. 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도 하고 그렇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리고 할 수도 있죠. 아 그럼 예를 우리도 들자면. 도청해. 우리도 우리도 대답한 해, 도청해.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CIA 하고 있을 우리도 수도 해. 있지. 다 하면 근데 되지. 이게 외부로 드러났을 때는 서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뭐 이해를 구한다든지 서로가 이렇게 좀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들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도 못 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내야죠. 가장 그렇죠. 많은 기사로 나올 때 항상 경로 이런 단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방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이거 왜 경로를 안 하는지 저 일단 이게 의문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 오늘 김태호 차장이죠. 차장이 네, 나가면서 김태호 공항 가면서 한마디 위조됐다. 했더라고요. 네. 위조됐고 미국하고는 공조체제 공고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제가 없게 왜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지금 훼손하는 마치 뭐 야당의 선동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딱 여쭙고 싶은 게 그 뉴욕타임스에 나온 그 내용들 보면요. 김성한 실장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한테 확인만 해보면 위조 여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김성한 실장하고 그런 얘기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나요? 진짜 그렇죠. 확인해보고서 위조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만약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위조라고 한다면은 이 위조라고 말하는 게 위조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맞습니다. 거기 지금 국방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장성 네, 출신인가? 네. 그 사람은 지금 현직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물어보는데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했니 그러니까 안 했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외부로 새어나오는 거 맞니 안 맞니를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덮어놓고 선동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모든 비판은 이제 앞으로 다 선동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우리 민주당하고 여가부 폐지에 관련해서 논쟁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것이 뭐 말만 하면은 혐오라고 싸붙여가지고 제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무슨 비판만 나오면 다 선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 김선동 의원 화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동열 선수 화내야 되지 않습니까? 권성동 화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발언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신규로서. 선동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저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그리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요. 미국의 언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CNN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CNN과 뉴욕타임즈에 사실관계 확인을 묻던가. 왜 그렇지. 야당이 선동이라고 하는 그걸 건지 김성환한테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방부 이 문서 원본이 뭐 54종인가가 이제 확보가 되었다고 이제 보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과연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기밀 문서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기밀 문서다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무조건 위조다라고 할 게 아니라요. 과연 그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삭제 조치라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미국 가면서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만들어진 거라고. 위조라고. 아니 그 위조란 증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내 언론 보도만 보지 마시고요. NYT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실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뭐 페이지가 밖에 나와 있고 네.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유출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대목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100페이지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이고 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도청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는 이거 좀 날조 같다, 조작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면 아무튼 국내적으로는 이거를 반박을 할 때 분노를 먼저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둑놈한테 우리 집 털었는데 일단 협의하자 이 꼬라지밖에 안 말도 안 되네. 아니 거예요, 도둑놈한테 그거. 무릎 꿇고 비는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도둑놈한테. 이건 아니지. 우리 합의하고 있다고. 아니 나 진짜 아니 그럼 저요. 이거는 분명히 우려가 아니 저 없다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기사 나온 건데. 아니 이거 원본 확보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 유출된 자료 원본 확보 안 합니까? 나 답답하네. 아, 요거 지금 정말. 보니까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제공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렇지. 여기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전 외교비서관이죠. 이분 지금 공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 원장으로 가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그럼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면 되잖아. 이문희 그렇지. 비서관한테. 그런 적 있어? 또 하나 김성한 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의 대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김성한 실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김태호 실장이 위조라는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가 나오고 이제 토요일 주말 꼈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그러면 규명을 했냐고요. 그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김태호 씨한테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야 김성한 실장한테 가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한 적 있냐고. 그럼 답을 하시면 돼. 그렇지. 그럼 확인이 다 되는데 아니 어떻게 확인했길래 갑자기 위조라고 규정을 딱 쪄버립니까? 그러고서 갑자기 이게 오늘은 또 선동까지 나왔어요. 선동. 그러니까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아니 뭐만 하면 프레임을 가짜 확 뉴스고 전환해 뭐만 하면 버려서. 아니 선동이야. 선동열이야 뭐야 지금? 프레임을 뭐 강속구야 뭐야 지금? 커브야 뭐야 지금? 프레임을 야당에서 선동한다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 전환해봐 이런 거 본인들이 이제 꿀리니까. 나 그리고 너무하잖아, 그거. 국정원 뭐 합니까 지금 국정원? 국정원이요? 국정원 지금 뭐 간첩 찾는다고 노조 사무실 뒤질 게 아니라요. 이거 빨리 잡아야죠. 어떻게 유출된 건지. 아니, 근데 경위가 어떻게 이게요 된 건지. 사람이 해서 했을 것 같진 않고 맞아. 창문에다가 뭘 이렇게 쏴가지고 어. 그 음파를 갖다가 좀 보통 이렇게 도청을 한대요. 그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것 같아. 대통령실 아니, 해명을 보면. 지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 우리가 청와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보안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인 의원도 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신원식. 네, 그분도 얘기를 김병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병주도 했고. 급하게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보안이 뚫렸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대통령실을 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들어오는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원 확인에만 제 생각에 열흘 넘게 걸려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서약서만 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보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들어갔는지 간첩이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청와대를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고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예. 이 무슨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전파 차단 같은 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는 방탄 유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자파가 뚫을 수 없게 한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과연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매우 아니 근데 의심스럽다. 그거는 다른 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다 그런 거 드러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겼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고 물론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 있죠. 과거 청와대에도 미국의 특수나 특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청을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고 박근혜 정부 때 일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논리는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도청을 했냐 안 했냐 드러났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했냐 체크했냐 김성환 이문희 조사했냐 안 했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위조라고 딱지를 붙이면 이 위조라는 발표가 위조라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위조가 위조고요. 그렇지. 이거를 지금 선동까지 넘어가면은 선동을 했다?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려고 선동한다? 아니 저 한미동맹론자인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야 됩니까? 저 그렇지. 한미동맹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진짜 중요해 한미동맹이. 건강한 그리고- 동맹도 사실은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지켰을 때 동등하고 평등한 비례적인 성격의 동맹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이게 뭐야? 아니 뺨 맞고도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야. 내가 뺨 맞았는데 내가 맞아서 맞을 짓을 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니 박연진한테 당해놓고 문동훈이 가서 협의하겠다. 와다다다님 비유가 적절하시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헤이 자자님 창문 진동 음파 기술 나온 지 20년은 된 것 같다. 벌거벗은 임금님 다누림이 아니고 다 들림이네. 아, 저기 다누리. 업체 얘기하신 업체예요. 거구나. 예, 예. 다누림이 아니고 다 들림이네. 아이고. 이렇게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대통령실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해외 사례 한번 아니, 얘기해 드릴게. 메르켈 총리 그렇죠. 있죠. 아, 거기 당했을 어지러워 때 이제. 강하게 메르켈 항의했습니다. 화 많이 냈고 네. 브라질 대통령 있어요. 브라질 대통령. 그분은 미국 방문 다 취소. 안 가버렸어. 그냥 아니, 짜증나서. 아니 우리도 지금 방미를 그렇게 앞두고 했대요, 이런 미국에서 도청의 사실이 드러나면 판 엎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엎어야 정상이지 사실은. 왜 이렇게 약자예요? 왜 여기다만 이렇게 미국, 일본에만 이렇게 약자예요? 사대주의. 아니 근데 사대주의야. 근데 경로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동안. 아니 그럼 노조에도 화를 냈고. CNN은 뉴욕타임즈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영장에 이 논리라면 아니 아니 근데 경로를 늘 하셨잖아. 근데 국제 뭐 어디 경찰서에다 정말. 신고해야 되는 아니 거 근데 왜 아닙니까? 기시다하고 바이든 앞에서는 왜 경로를 못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 노조 앞에선 경로를 하고 영시경 앞에서도 매일 경로하는데 지금 스픽스 보면 진짜. 화가 나는데 아니 제발 네? 봐줘. 제발 왜 부탁이야. 야당에만 경고하고 왜 야당에 대해서 임세현 대변인 말 들으면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야당에 왜 대해서만 기시다랑 경고하고. 바이든 앞에서는 화가 안 나는지 나 저는 진짜 이 선택적 분노가 왜 한없이 작아져? 그 노래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선택적 분노, 선택적 눈치 보기가 선택적 자가짐. 너무 심해.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 미국 이거는- 정상이야. 뭐 바이든. 글로벌 큰 형이니까 눈치 봐야죠. 눈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치 보는 것도 좀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항의는 할 수 있죠. 그렇지, 이거는 근데 잘못했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분노할 사안이면 적절한 분노를 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렛대를 삼아서 한미 그렇지. 정상회담에서 좀 더 우위에 그렇죠. 심리적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미 네. 실기했어. 아니 보기엔 지금이라도 내야 돼. 아니야, 난 지금이라도 이미 내야 돼. 실기했다고 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실기했어.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게 문제고 일본이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얘기하면 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화 내야죠. 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화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화 안 내면은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 자존심과 국격 어디로 가요? 국민들의 자존심. 이걸 선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도 굉장히 이거는 좀 과하다. 굉장히 아니 선동열이 지금 강속구 던집니다. 자꾸 이러시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 국방사 대표님마저도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으로 규정이 될 것이면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미 반박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럼요. 지금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입니다. 우리 셋은 지금. 그러면 화를 누구로 들여야 되나요? 화를 안 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근데 아니 화가 근데 나는 지금 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게요. 너무 황당하네요. 지금 지금 알려드립니다 방금 하고 나왔어? 나왔는데요. 방금 나왔어? 네, 그러니까 뜨끈뜨끈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뚫렸잖아.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아니 뭐야? 그러면 뉴욕타임즈 상대 소송해야 돼, 이거. 그리고 왜 갑자기 민주당이 나와? 민주당은 진위 여부 가릴 생각도 없이 진위 여부는 정부에서 가려야죠. 야당이 이걸 어떻게 가립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화났어. 허위 진짜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 급급합니다. 아니 참나. 아니 이 진위 여부는 근데 때리지는 마세요. 자꾸 때리지 이렇게 마. 아니, 뭐 때리지 발로 마. 차시는 것 같아, 밑에를 자꾸 쿵쿵 소리가 나. 아니 이게 평화롭게 미친 것 하죠. 같다 진짜. 대통령실에서 와, 공식적으로 씨.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민주당 탓하는 건 진짜 좀 그래요. 지금은 아니, 민주당 진짜 얘기할 때가 이거는- 아니라 미국하고 관계를 풀어야지. 지금 뭐 제3자하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장군 와. 출신 국민의 봐봐 여기 지금 타겟이 알려드립니다도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이랑 이런 분들을 거론을 하는데 그 나올 이거는 때가 아니죠, 지금. 이건 아니, 지금 그럴 딴소리를 때가 해. 아니에요. 봐봐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이거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신원식마저도 문제 이거 걱정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국회 당시의 지적을 좀 우리가 돌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걱정되는 거지. 그 아, 진짜- 장군님이니까 그분은 진짜 장군 걱정돼서 출신이라. 한 얘기인데 이제는 어. 이젠 여당 의원 말마저 안 믿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철통 보안 태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뚫렸잖아요. 아니 철통보안. 그리고 사실 미군 기지랑 벽 하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아, 답답하네. 그런데 뭐가 더 이게 뭐 더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아니, 모순점을 하나 내가 더 잡을게. 강화돼 아, 진짜 있다고. 제가 하나만 답답하네. 잡을게. 철통 아까 보안? 그 아침에도 유상범 의원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던데 지금 여당 아, 인사들도 답답하네. 공지의 사실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자기들도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지금 얘기랑 모순되잖아. 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으로 안 뚫린다는 얘기인데 즉 공지의 사실로 다 도청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조율부터 이건 해야 돼. 그럼 뭐가 이게 맞는 당정일체가 아니야. 당정 불리면 이게 당정일체가 천하람이야. 그럼 아니라고. 천하람인데. 이게 지금 당정 분리가 돼 있다니까 해명이. 당정일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전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실제 도청을 한 거 같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공지의 사실이래요. 다 하고 본인이 있대. 느끼기엔 어떠냐 물어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사례들도 좀 있고 네. CIA가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식의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의견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민주당을 문제를 삼어? 그러면 앞으로 유상범 수석은 다른 얘기했으니까 내부 총질이네. 내부 아니, 총질 하셨네 오늘 아침에. 나도 제가 이게 내부 정치용으로 정치 공세용으로 용산으로 옮긴 거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인정해라라는 그런 같은 결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그 비판을 비판할 수 있다고는 봐요. 다만 도청 당한겨 안 당한겨 그 확인 좀 그러니까. 하자는 거야. 기여 아니요. 김성환한테 물어봤어 안 아니에요. 봤어? 물어봤어 안 했어?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인자해봤어? 그러잖아 그래, 정경식 내부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관련자들에게 해명을 이문희한테 들어봤냐고요. 물어봤어 안 봤어? 그거를 언론에서 묻는 그거를. 거잖아요. 저희가 묻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왜 위조라고 벌써 왜 이게 위조야? 먼저 얘기를 하냐는 거지. 왜 위조라고? 나 참 답답하네 진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일정 부분 이게 약간의 동문서답이 있는 겁니다. 딴 우리가 딴 소리야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애몬 손가락을 자꾸 뭐라고 해버리면 어떡해. 너 손가락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같은 나 거지. 아니 진짜 진짜 이 돌겠네. 보안 왜 그래. 수준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저는 걱정돼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교는 사실 정보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얼만큼 패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미국과 이 협상 그래. 과정에서 내 패를 다 안 보여주면서 이게 협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문제는. 그렇지. 우리는 그쪽 더 모르고 정보를. 미국만 그랬겠냐라는 지금 의문도 난 들었어.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유상범 나 의원하고 진짜로. 대통령실의 모순도 제가 하나 짚었지만은 또 하나는 이게 무슨 국내에서 정말 무슨 뭐 심각하다. 소위 말하는 저는 뭐 그거 동의하진 않지만 뭐 좌파 언론에서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라는 뭐 제가 평소에 보는 신문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신문에서 뉴욕 타임즈 이러면 일단 우리가 좀 신뢰를 갖잖아. 이준석 보지 않을까? 이준석? 아니, 신뢰를 좀 갖잖아요. 근데 외신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조다라고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나 이거 진짜. 나중에 위조라는 말이 위조면은 이거 어떻게 책임질 어떻게 할 거예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게? 아니, 이거 그리고 진짜 어떡할 거냐?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매번 김태호 실장 어떻게? 아니 김태호 차장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를? 철창 가셔야지. 아니 뭘 또 철장이가? 아니 지금 철장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진짜 아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매번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뭐 독도니 위안부니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 것도 그것도 위조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위조를 좋아하지? 왜 이렇게 다 위조야? 뭐 외신만 나오면? 아니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타국의 유수 언론의 보도로 진실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까? 국내 언론은 뭐 우리가 크게 이제 기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의 적절한 해명과 설명들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는 어떤 설득의 수준에 이르려면 네. 그런 타국의 유수 언론의 보도 이후에 아주 뭐랄까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맨날 해명이 의혹을 낳고 의혹이 또 의혹을 낳고 우리는 질문하고 질문하면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가짜 뉴스에 선동권. 선동한다고 그러고 내가 걔 좌파야? 나 그러면- 진짜 아니, 답답하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네네네 잠깐만. 다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 오늘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고 하나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보안이 철통이라 안 뚫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상범 의원이나 이런 여당의 관계자들 얘기는 공지의 사실로 다 이미 뚫리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하나만 물어봐. 오늘은 여러 개 물어보지 말고. 네. 그러니까 뚫린 거야 안 뚫린 거야 이것만 물어봐. 하나만. 뚫렸어 안 뚫렸어? 당정 일체야 분리야 이것만 하나만 물어봐. 하나만. 나는 사실상 네? 거의 뚫렸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유상범 의원 말이 맞는 거네. 맞는 거 대통령실 그럼 잘못 그럼 얘기한 거네. 김태효나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거 지금 입장 거짓으로 낸 사람 입장 낸 거죠. 저거 책임져야지. 저 입장 낸 사람. 대변인실에서 누구야? 냈습니다. 대변인 누구예요 지금? 대변인 누구야? 도대체? 이도훈 대변인 아니야 지금? 이도훈이야 이도훈. 그럼 이도훈 대변인 책임지는 걸로 해 이거를.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자로 내걸었던 안 알려드립니다도 굉장히 웃긴 게 어제 YTN이 오후자로 취재해가지고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한테 네. 어떤 멘트를 따는지 내가 읽어드릴게. 네. 자, 나 이거 보고 나 진짜 빵 기함을 터졌어? 토했다. 자, YTN의 일정 부분 외교적 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국익이 손상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을 모았습니다. 복수? 대통령실 심지어 고위 관계자 익명으로. 고위관계자 수석이네. 동맹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건 불쾌하지만 정부의 정보 활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뚫렸다는 거잖아. 근데 안 뭐. 뚫렸다며 아까. 근데 또 여기서는 아니래.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명한 거냐면 우리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도청을 하고 있다. 그렇지. 우리도. 우리 정부의 정보 활동도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즉 CIA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하는 것도 보편적일 수 있어. 이걸 해명이라고 하냐?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도 90년대 미 해군 정보 분석관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통해 미국 언제 역사를 따오냐? 진짜 야 제발.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웃긴 게 아, 이거 너무 웃기지 왜 않아?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우리 범행을 갑자기 자백하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나 갑자기? 나 진짜 아니 우리가 피해를 당했잖아.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방에 잠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나 어지럽다. 나 그냥 어지럽다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야 나 진짜 이건 어지럽다. 아니야. 이거는 제 X 한번 들겠습니다. 나 아. 진짜 이거는 X입니다, 아니야. 여러분. 요거는 좀 아니,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여러분, 아닌 것 진짜 같아. 저도 아닙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오. 보통 사실관계가 아닌 거를 대통령실의 이름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한 번도 나옵니까? 저희가 거짓으로 아예 대답을 안 하죠. 아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다급하면. 아니 아니 왜냐면 아예 말을 안 하지. 아예 안 너무 해. 불리하면 이렇게 대놓고 뭐 상당수가 그러니까 안 위조. 뚫렸다는 말은 거짓이네 그러면. 안 그러니까 뚫렸다는 상당수가 위조면 그러면은 상당수가 위조면 다 위조라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급급한 거지. 그러니까 상당수가 위조면 상당수가 아닌 건 뭐야? 해명을 해야 걔는 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뭐 해명이 왜 이래? 그러니까 다 이제 위에서 좀 아니, 야 급했나? 니네 일 안 해? 니네 이거 대통령님이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 누가 총대 맬 거야 지금 이거야? 김태효도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 니네 대변인들 야 홍보수석 일 안 해?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서실장이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랬으면 막 나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명은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해명이 안 되는 근데 거야.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럼 아니, 신뢰를 지금까지- 한입 갖고 도말하면 안 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어. 단 한 진짜 번도. 아니, 다이면 그래도 날리면 한두 때도 번은 그렇고. 있겠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자,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한두 번은 있겠죠. 저도 추측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뭘 투명하게 나온 적이 없어. 저는요. 아니면 사과를 하던가. 사과는 안 국민께. 했어. 사과는 많이 안 했죠. 나는 우리 대통령이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해서 대통령실이라 이름 붙이고 용산으로 옮긴 거에 대한 결정과 그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 우리 국민은 적어도 우리 법적 질서와 제도하에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걸 믿어주고 신뢰해줄 필요는 있어. 그건 맞아요. 일정 부분마다 밀어줘야 돼. 좋아. 근데 그 보안 철통,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해명을 못했어. 맞아. 그리고 그게 문제가 삼을 만한 합당한 비판들이 늘 있어 왔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 돼. 한 번도 내가 난 이제 자신이 없어. 나는 그들의 설명에 설득당할 자신이 없어. 더 힘을 내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와. 근데 제가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김태효 실장 말이나 김태효 차장 말이나 대통령실의 현재 입장은 둘의 입장은 이겁니다. 위조라고 판명을 줬으니까 대통령실은 안 뚫렸다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YTN 보도나 유상범 의원이나 이런 좀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늘 뚫고 뚫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여기 뚫렸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정말. 2대2 토론을 해야 돼. 정말. 내가 봤을 때 오늘 끝판 토론을 밤에 소집하세요. 스픽스에서. 그래서 둘둘 나와. 김태효 빨리. 미국까지 말고 여기 와. 여기 오고 여기 이도훈 대변인 왔고 유상범 의원하고 저기 여당 패널 하나 불러가지고 2대2로 해보세요. 그래서 뚫렸냐 안 뚫렸냐만 토론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네. 박수 한번 쳐주고 가자. 마의 우리. 800 돌파. 와우. 아, 여러분들 진짜요? 800의 동접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훌륭한 일 저희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한번 1000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살짝 두려운데요? 여러분들의 분노가 있으면 이러면 막 월화수목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짝 해야지. 800명이 한 명씩만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고 데려오면 우리
단숨에 1600 그러면 갈 수 있어. 친구나 가족 한 명씩만 갖고 데리고 오는 걸로. 아,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 스픽스 도청할 수 있게 다 문 열어드릴 테니까 제발 1600명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뚫리고 싶어요. 여기서. 뚫려. 제발 뚫어줘. 나를 뚫어줘. 나를 가져. 뚫어야 여러분들. 왜 까져? 날 가져줘. 갖기 싫어, 갖기 싫어. 사회자님 반품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아, 지금 그런 순간 700명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또 내려가잖아요. 더러운 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진짜 이건 끝판 토론감인 게 내가 진짜 이거 오늘 해야 돼. 오전에 진짜 해야 돼 이거. 아, 그 진짜 황당하다,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네. 유튜브들 있잖아요. 그뭐 네. 이봉규 TV 이런. 아, 뭐 이런 데 봤어. 네. 야, 이거 기적의 논리야. 무슨 뭐예요? 논리가? 아, 다 난안 대통령실, 보니까. 대통령실이랑 똑같은 논리야. 뭔데요? 논리가 그러니까- 충돌되잖아. 아니야. 뭐예요? 대통령실 논리랑 똑같아. 이런 도청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도 하고 CIA도 하고 다 정상적으로 정보 활동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방들끼리는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유난 떨 게 아니다. 이런 유난 떨 게 얘기네.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럼 근데 과거의 여기 안 뚫렸다며. 과거의 메르켈은 브라질은 왜 왜요? 화를 낸 거예요? 브라질은 그러면? 왜요? 그리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방에 대해서는 정보 감찰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어디지 누구 때지라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는 트럼프잖아요. 오바마 나는- 대통령 때. 아니 그게 근데 이야기를 말씀이 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게 아까는 안 뚫렸다며요. 대통령실에서는 안 뚫렸다는데 그래. 또 갑자기 아니 자기들끼리 왜 극우 우왕좌왕해? 유튜버에서는 또 뚫렸다 그러면 또 안 맞네 말이.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모순이 자꾸 잡히지? 그리고 미 국방부의 크리스 미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 유출됐다라고 미국에서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자. 내가 절충안을 낼게. 미국에서 틀린 이렇게 말한 하자. 거니까? 그냥 바이든 청문회를 하자. 바이든한테 물어보자.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아요? 바이든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지. 바이든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바이든 이 양반도 참 아니 진짜.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뚫렸냐 안 뚫렸냐를 묻고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자꾸 하는 딴소리야 거예요. 왜? 자, 아우, 이게 답답해 죽겠어. 나도 좀 답답한데? 이게 모람님 이미 그 동접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도청하고 있는 분들이 200명이 넘을 겁니다. 아 플러스 200 해야 돼요? 예, 플러스 200 해야 되고. 네. 아, 우리 심은정님, 우리 신인규 변호사 뉴욕 타임즈 한 부 사서 들고 다니세요. 한동훈처럼 폼나게 하면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욕타임즈 아,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댓글과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행복하고요. 아. 바이든 구속 가자 와다다다님, 바이든을 어떻게? 사랑의 이별님, 바이든은 스픽스 출연할 수 있나요? 뭐. 김태호 바이든 잡으러 바이든을 여기 가는 와서 직설을 찍자 그럼 직설. 아, 근데 직설 진짜 한번 해야 찍자. 되겠다. 바이든 한번. 근데 이거 물어보고 진짜 싶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페이크 뉴스 이거 또 한번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뉴욕 타임즈랑 CNN이랑 이제 후속 취재나 이런 보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이후에 또 다른 보도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덮을 거예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이나 대변인들이나 홍보석이나 이제 대변인 이런 양반들이 해명을 할 때 뒷일을 좀 감당할 여지를 두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정부는 아니래. 그런 게 없어. 그냥 잡아떼는 거지. 이게 아니래. 아니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타조가 타조 나왔어. 아 동물에 비하죠. 우리 당 예민합니다. 아니, 동물 좀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아, 예를 타조가 이제 본인이 숨겠다고 아. 사람들이 안 보인 줄 알고 자기 머리만 팝니다. 그렇지. 타조 효과잖아. 네, 타조 모래에서 타파고 안 보이겠지로 생각하는데 우리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지.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런 타조 수준입니다. 그렇지. 아, 이거 약간 좀 비하 발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뭐 타조가 양기수 머리 숨기고 안 보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국민은 다 보고 있는데 전 이거 좋은 세계에서. 비유입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아니 이걸 해명이라고 차라리 해명을 내지 말던가요. 이 아니, 뭐예요? 해명의 나중에 수준이- 이게 나중에 진짜 진위가 밝혀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창피하게- 이렇게 창피해지죠. 공식적으로 냅니까? 그렇지. 어제부터 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 당국자들의 이런 해명들이 일단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네. 처음에 이 소식을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해명이 진짜 아름다워서 난 이진복 정무석이 이제 거의 아마 일바로 나왔을 텐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주권 침해, 국익 그렇죠. 침해. 국익 뭐 침해죠. 국익 침해, 내정 간섭 이런 심각해요. 워딩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거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걸 뒤집어봤으면 좋겠어. 만약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난리 지금 났지. 조중동 난리 났어. 난리 나죠. 이미 탄핵이야, 여러분. 이거 탄핵 가는 거야. 난리 이거 국정조사 해야 난리 돼요. 났지. 그건 맞지. 이거 외교위에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지 경위와 어떤 자료가 갔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그건 저도 동의해요. 네. 저도 동의해요. 음. 진실을 아, 밝혀야 진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그거예요. 아. 진실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도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인 안 됐을 것 같은데
같은데 먼저 성급하게 위조라고 선을 딱 꺼버리고 오늘은 갑자기 야당 선동까지 가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과해. 너무 이거는 너무 많이 선을 나갔어요. 넘었어요. 이거는 너무 이거 많이 너무 나갔어. 정치 과잉이고 과잉이야 과잉.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청와대보다 보안이 더 잘 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전 정부 국방부 건물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정부 국방부도 뚫렸겠나라는 식의 기적의 논리는 아니 이제는 나는 난 정말 뭐 얘기를 하면 자꾸 과거사를 따오는데 심지어 어제는 박정희 정부까지 따왔어. 박정희 정부도 CIA한테 도감청 당한 적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또 나가 떠든 거야. 나 무슨 기적의 논리야? 그 도감청이 그래서 합당한 거냐고 맞는 거냐고. 도청 아니, 잘못이죠. 아니잖아. 도청 안 되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범죄, 잘못된 범죄.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야지. 나는 어지럽다. 그거야. 과거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그거야. 우리가 독일도 2대0으로 하면 이긴 적 있죠, 축구에서. 그렇지. 독일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왜 메르켈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며? 그렇습니다. 맞아. 브라질은 솔직히 축구 잘해. 근데 브라질보다 우리가 이런 건 더 잘할 수도 있잖아. 왜 그럼요. 브라질 대통령도 열받아가지고 미국 안 가 이거 열받아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왜 경로를 잘 하시는데 왜 이번 이런 사안에는 거는 안 하시냐는 게 나는 좀 의문인 거야. 맞습니다. 이번에 경로 잘 하잖아요, 정말 판 또 엎어야 가끔씩.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고 미국이 우리나라 아니, 무시하고 경제잖아요, 갈 수 경제잖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국에 속하기 잘 때문에 살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없이 살 수 있어? 미국에서? 우리도 이번에 판 엎어야 돼요. 난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니네 사과를 하거나 해라. 이거는 심각한. 안 그러면 나 안 가겠다. 네. 어떤 협의도 그냥 없다라고 바이든이 와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놔야지. 바이든이 와라 이렇게. 아이고 우리 같이 합의해 봅시다. 그리고 또 기어 들어간 것도 뭐야? 이거요 범죄를 우리가 범죄로 인정 안 하고 이거 넘어가 주잖아요. 그럼요. 안방에다가 녹음기 설치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난 보여주고 싶었어.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제 안방에. 뭐 노출증 이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맞습니다. 정해야 돼. 저는 제 관점하에서는 북한이 작은 미사일 하나를 진짜. 쏴도 엄청난 군사적 하나.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규탄해야죠. 근데 그런 군사 행위만큼 이 도청이라는 행위는 준 군사 행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보다 지금 동맹 관계끼리 지금 호주머니 뒤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옆집에다가 동맹 친구 집에다 대고 지금 도청기 설치해가지고 다 드디어 봤다라고 CCTV 하면 찍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말도 안 이거는 되지. 북한 미사일보다 더 아무튼 분노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선택적 분노고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거 네. 이전 정부 얘기하면서 지금 이전 정부 청와대보다 보안이 탄탄해가지고 그럼 무인기는 받아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인기도 감별 못했잖아요. 너무 날카로운. 실제로 아니, 청와대는 맞잖아요? 실제로 청와대는 그 전파 장치가 있어서 무인기가 아예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격추돼요,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보다 공부 많이 했고요. 우리보다 더 훨씬 전문가들이잖아요. 해명을 이딴 식으로 해. 이거는 우리 동네 동네 지나간 사람 붙잡고 해도 이런 해명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 내부 모순을 극복을 못했어. 일단 내부 정말 모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적당히 합시다. 당정일체 빨리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정일체. 빨리, 왜냐면 이런 아니면- 것도 당정일체가 안 돼. 아니면 유상범의원을 잘라 빨리. 그래. 딴소리 아니 이도훈을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될 것 같아. 저는. 진짜. 이도훈 대변인, 이진복 정무수석. 아니면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나가든지. 아니, 자르기 어려우면 당정일체를 가야 되니까. 그래.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호 안보 1차장. 이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해명은 국민들이 듣고 싶지 아니 않고 저 더 이상- 하나 제 직업적인 거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변호사들이 못 견디는 게 딱 하나예요. 이 모순성. 그렇지. 이거 잘 못 견뎌요. 나 앞뒤가 이게 다른 막 못 견디겠어. 음. 앞뒤가 갖고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도 짧은 시간에 두세 가지를 짚었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이 모순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는 진실로 나오고 하나는 거짓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양립이 그렇지. 불가능하니까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그래요? 난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가 외교적인- 이 자리에서 진짜 1577 같은 해명 바라지도 않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진짜 난 바라지도 않아. 난 정말 바라지 않거든. 근데 적어도 앞뒤는 좀 유사한 지점이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정합성. 야, 정합성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큰 기대와 바람인가요? 이 정합성이? 아니 이거 회의 안 합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 하나 봐. 아니, 회의는 내부에서 하겠지.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 회의는 이게 왜 하는데. 관계자 빨로 말이 다 달라 왜? 내실이 없을 수 있죠. 회의는 하겠죠. 진짜 정리가 안 무조건 돼. 동맹에 반하는 세력. 니네는 빨갱이야. 내지는 메카시즘. 음. 뭐 이제 내부 총질 뭐 이런 거. 내부 총질. 막 이런 식으로만 논리를 갖다 드리는 데 가지고 이게 기적의 논리가 근데 좀 아닙니다. 구려 논리가. 구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봅시다. 이제 총선 어제자로 총선이 딱 1주년이고 1년 남았어요. 네. 자, 어제자 SBS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천하를 통일하셨어. 아니, 이게 뭡니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개? 정수행 지지도가
다 새누리당이요?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부정이야. 아, 대구- 국힘 아니에요? 국힘 아니야? 대구 경북마저 심지어 대구도 야. 대구 경북만 45.3%야. 이거 부정이거든. 야, 근데 이게 심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산은 거냐면 20%가 넘게 차. 22% 부산에. 이거 역대 대통령 야. 국정 지지도 중에서 1년 안에 천하통일 이룬 사람 없어. 야, 근데 저 시발건네. 강원하고 충청 너무 심하다. 강원 충청. 야, 너무 부울경도 어려운데. 넘어갔네요, 완전히. 야. 이명박 광우병 그 저기 뭐 소고기 당시랑 비교해봐도 이런 적은 없었어.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이 전국 통일이 돼서 부정평가가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대구 경북마저 넘어간 적이 없어. 보수 대통령 중에. 근데 왜 전광판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왜 안 봐? 전광판인데 이거 전광판 왜 안 보는 거예요? 대통령실 이거 안 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연해야 돼. 아니 이거 1%가 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외교를 하는 건 난 좋아. 근데 국정 지지도 국민이 이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과 모든 행정적 측면에서 지지하지 않음이 대구 경북마저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옐로우 카드를 넘어서 다 빨간색이잖아요. 이거 SBS 여론조사입니다. 어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꽃 김어준 거를 안 봐. 뭐 데일리안 뭐 너무 우파라서 안 봐. 그래. 근데 이거 지상파 여론조사 기반이거든. 좀 공정하게 했을 때. 이거 안 봐요? 대통령실 뭐 합니까?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이 심판한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이게 좌파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경이면은 적어도 우리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내부의 우리 비서실장이나 1년이 남았으면 잘못하면 총선을 말아먹을 거라는 경고등이 이미 켜졌는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나온 거거든. 1년 앞두고 한 거거든. 어떡할 거야?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떡할 거야? 저렇게 국민들 신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마의 900 돌파. 뭐? 900이? 와. 마의 900 돌파. 아 저는 이제 박수 칠 기분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이거는 저걸 진짜 보고 나니까 박수 칠 기분은 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신 신인규 변호사 이미 예고됐던 결과 아니에요? 근데 저는 되게 참담하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꾸준하게 나름대로 좀 바르게 해보고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제 얘기대로 다 반대로만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반대로만 하고 나서는 아까 결과가 안 좋은 의미에서 천하통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야. 지금 우파통일은 정광훈이 하고 말이죠. 지금 이 천하통일을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대로 결과 나온다면 그냥 거의 300석이야. 제가 볼 땐 거의 다 빨겠으니까 다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고 저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와, 제가 진짜 유구무원입니다. 진짜 할 이제 말이 이러다가는 없어요. 이제 대통령 탈당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 탈당하라고. 진짜 그럴 것 같아. 예. 그리고 뭐 이제 검사들 공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한참 남아 좀 지켜봐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그 근현대사 정치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어차피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양날의 날개로 납니다. 근데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른 한쪽 우리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이 또 걱정이신 게 민주당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그치.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한입 모아 얘기해요. 그 정치의 발전을 진보하고 거듭하려면 같이 잘해야 진보하고 잘하기 성장해야 경쟁해야 돼. 돼. 잘하기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한쪽이 확 무너지잖아요. 또 못해 민주당. 민주당에 계신 분들 지금 내심 긴장 안 하죠, 그럼. 많이 그치. 웃고 또 있습니다. 풀어져. 많이 웃는데 나는 내가 웃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삼선 중진, 3선 이상의 기득권들은 또 웃어. 아 이번에 또 되겠다. 아 이거 진짜 화난다. 진짜 안 되는데. 화난다. 이번에 나 가만히 있어도 내 지역구 되겠다. 야 화난다. 이런 공천 경쟁을 안 하잖아. 혁신을 안 하잖아. 양대 정당이. 맞습니다. 이러면 제3정당의 탄생도 어려워져. 또 이제 또 이제 양대 권력만 나눠 갖는 거예요. 나라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 대통령님이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집권 여당은 이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쨌든 본인들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을 탄생한 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제대로 못할 땐 쓴소리 바로바로 하고 국민 여론 이랬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맨날 거 신인규 아닙니까? 말해. 그러면 국바세에 다 진짜? 가입하는 걸로 하자. 다 국바세에 다 가서 그냥 가입하시는 걸로. 대통령님하고 그냥 이렇게 다 국바세에 들어오세요. 다 바로 세우자 우리. 아 진짜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세웁시다 정말. 저는 이제 그 가상정당인 빡친당의 대표 이제 또 우리 같은 대표님 계시고 빡친다 무슨 당무회의 갔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AKA 정바세 정치 바로 세우기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돼요. 나 진짜 우려스러워서 아니 거봐 잘하라고 했잖아.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아까 좋아 빨간색으로 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야, 근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부산 아니 이거 심해. PK 보세요. PK가 22%가 차이가 나요. PK도 이러다 보면 민주당이 다 먹어. 저 잘못하면. 진짜 강원도도
강원도 아니, 보십시오. 심지어 대구 경북도 일단 5%를 앞서고 있잖아요. 봐봐 대전, 충청, 세종, 부산, 경남 내가 저번에 왁자지껄 나와가지고 네. 우리 저기 일가 친척 중에 부산에 계신 분들 윤석열 대통령 찍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돌아섰다 얘기했죠. 네. 대전, 충청, 세종에 우리 친가 쪽도 세종 쪽에 많거든요. 금산 쪽에 많아요. 이분들도 그 저기 있잖아 정진석 이쪽 위주 이쪽 공주 이쪽 위류 이쪽 주 부류의 지지자 분들이신데 싹 돌아섰어. 그 경고음을 안 듣고 있다니까? 안 저는- 듣고 있는 거야.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제대로 그 예측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르고 싶으신 분이 저렇게 많은 굉장히 거잖아요. 많은 거지. 저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 그리고- 앞에 앉혀놓고 지금 그리고 손가락 얘기 꼭 해야겠어요? 나는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 우리 스픽스 구독하시거나 댓글 다시는 분들께서도 나 어제 이제 그 저기 그 천명됐다. 고위 관계자분들 마의 1000 돌파했어요? 어머. 아이고. 야, 아니 잠깐만 이거 저 약간 두려운데요? 여러분 저 90도로 인사 꺾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고맙습니다. 그냥 1000명이 될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거 놀라운데요? 놀랍습니다. 이러다가 야. 티키타카 다 먹어 이슈 탱크 이거 먹어버려. 티키타카 다 그냥 월화수목금 가는 거 아니에요? 가야지 뭐. 아 약간 살짝 부담스러운데? 가면 저는 갑니다. 저는 가야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주로 진보 성향의 구독자분들 네. 계신 거 많이 알고 있고 네. 개혁 보수분들도 많아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을 과하게 비난, 이 찍은 맞아요. 뇌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하면은 거 결과적으로는 빠가 까를 만드는 빠까 되는 거예요. 빠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규합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동맹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진짜 나라 망가집니다. 제가 그쵸? 걱정돼요, 정말로.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음. 한 70세 되신 이제 할아버님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딱 봐도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였어요. 말하는 것들로 보니까. 그래, 근데 네. 이분이 음. 100분이 모여 계신데요. 기사님들 연합. 아. 거기에 이제 이분이 그 짱이신 건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간첩이어도 좋으니까 제발 먹고나 좀 살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들. 맞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분이 보수 지지자인데 아니 간첩이 그래. 와도 좋대. 근데 먹고는 좀 살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러시면서 포효를 하시고 그 100분이 모이잖아요. 네. 다 정부 욕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사님 저도 국민의힘 제가 소속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화를 내시니까 저도 죄송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부가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까 저 빨간색이 괜히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옐로 카드 2번 받으면 축구도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임계치에 왔다.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진짜 그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외교도 제대로 못해. 이제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 못 타게 해야 된다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탑승 금지 운동이요? 외교만 했다 하면은 망신. 그럼 배 타고 갈 수도 있어. 맨날 뭐 뺏겨오니까. 그러니까 외교도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안보는 제대로 하냐. 무인기로 다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경제.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경제 심각. 세계적으로 경제 어렵고 미국의 은행이 막 여러 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얼마나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금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아져. 지금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 어느 하나 해결을 하지 않아요. 나몰라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선 지금 이렇게 보안까지 뚫렸는데 이것도 또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고 국민이. 그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정치권에 그 뭐 아주 수십 년간 취재를 하셨던 그 선임 기자님을 어제 제가 사실 밤에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뭐 좌우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이렇게 정치를 할 거면 차라리 상식 정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출범을 시켜서 다음 총선 때 자기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본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솔직히 진보, 보수, 뭐 진짜 진보, 진짜 보수가 어디 있냐.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이런 어떤 정치 문화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가짜 보수고 가짜 진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국민들이 이런 이념적인 부분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사니즘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 정치가 양쪽 다 먹고 사니즘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념적으로 골몰하고 이 문제를 정치 과잉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제 실증나고 그래서 상식 정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출범을 시킨 다음에 한 100석 가져가서 기존의 정치권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고. 쓰나미처럼 그냥 밀어내자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쓰나미. 두 분 다 경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조선 역사를 봐도요. 어떤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를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는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백성의 굶주림을 이긴 성군은 없어요. 맞습니다. 백성의 배고픔을 이긴 성군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성군조차도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막 긍휼한 이런 어떤 백성들 굶주림을 잘 다스리지 못한 성군은 결국에 무너지고 네. 결국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행태가 딱 그런 식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백성이라는 표현도 좀 그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정치 과잉이야. 예?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을 제대로 못 다뤄가지고 심지어 막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퍼다주고 생겼고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자꾸 손가락질하고 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 정부만 해서 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는 그 윤핵관 그리고 586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실종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 정답이네요. 저는요, 이 여야가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상식 얘기하셨지만은 이거 거의 그냥 철밥통 교대 아닙니까? 철밥통이 그냥 파란색 철밥통하고 빨간색 철밥통이 교대하면서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두 진영에게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출산율이요, 0.7명이래요. 이게 5년만 지나잖아요. 0.5로 떨어진답니다. 그럼 0.5가 되잖아요. 이제 저도 뭐 당연히 지금 아이는 없지만 이제 정말 나라 걱정하거든요. 아, 애를 낳고 싶은데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인구가 소멸되면요, 이제 철밥통도 못 채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라 걱정하셔야 되고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20년째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전원위원회 보니까 선거제도 개편 관심이 없어. 지금 다 제밥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300명 중에 어떻게 60명이 참석을 하고 240명 어디 갔어요? 전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일하기가 싫잖아요. 그냥 집에 가셔서 영원히 쉬세요. 아, 제발. 아니 저도 일에 굶주렸고 임세은 대변인 여기서 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하고 싶거든. 둘 다 의정 활동 할 수 있게 좀 해줘. 아니 제발 일 안 할 거면 이제 집에 가서 영원히 쉬고 나오지 마세요. 일 좀 그냥 해. 쉬세요. 제발, 플리즈. 제발. 그게 우리 국민을 위한 아니 그게 길입니다. 공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김재현 최고 제가 때 얘기했잖아요. 방송사에다가 출연료를 3배 주시라니까 김재현 최고는 방송하고 그냥 사시게 더 정치권에 못 들어오게. 그렇지. 더 월급을 주시라 이거예요. 방송 출연료를. 그 정치가 우리 진짜 그만해야 돼. 국민들의 그러니까 물론 뽑히는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는 단연간 봐왔을 때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의 이런 현명한 국민들의 수준을 우리 정치가 못 따라가요. 냉정하게 평가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저게 바뀌어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뽑힌 사람들이 뭐 어떤 정책의 진보, 법안의 진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먹고 살 자기만을 위한 자기 정치, 사익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안 바뀌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좀 거대 담론을 얘기하니까 또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얘기는 근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총선 때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을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의원 정수 조금 늘리고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비례제도만 잘 우리가 천착을 시켰으면 지금쯤 황금 비율이 돼 있어서 뭔가 견제가 가능한 정치 원리가 작동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국민의당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파란색인데? 아 그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되는데? 왠지. 다만 지들끼리 진해 정치하려고 괴물 정치를 합의하는 바람에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거 전원이 이거 논의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화나. 의지가 없구나. 한마디 하세요, 우리 대변인께서도. 네, 다 일하기 싫으면 다 집에 가세요. 진짜. 아니 집으로라는 영화 있잖아. 집으로. 조용히 그냥 집으로. 네, 일하기 싫은데 왜 해?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뭐 지금 의원 정수 줄이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무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해도 의회는 필요한 겁니다. 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니까요. 근데 의회를 줄여도요. 사람을 줄여도 어차피 586 윤핵관 같은 사람들 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그들에게 순치된 사람들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국회는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형태에서 개혁적인 마인드와 공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철밥통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제도 뭐 비례제고 뭐 다 좋은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중대선거구제 해서 그냥 다양하게 다 참여하고 선거에 선택받고 저는 다양화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1시에 네. 우리 강성범 형님 방송하신다고 거기 가신다고 막 어. 예고하고 가시는데 안돼 가지 마세요. 가지마! 우리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건데. 그러니까. 100명이 빠져나갔네. 아, 영향력. 저희 천기누설 할 겁니다. 네. 총선 1년 천기누설. 앞두고 천기누설 할 저희 거예요. 비밀 하나씩 얘기해 우리 아, 하나씩. 나 진짜 내가 나 진짜 요즘 고민 방송에서 있어. 나 고민 있어. 요즘.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거 얘기할 거야. 고민 나 많은데. 고민 3개 있어. 자 그럼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안 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아니 네. 강성범 형님 방송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 방송도 사랑해 주시고 근데 10분만 참아주세요. 거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기 대기업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살립시다. 동네 가게면 동네 구멍 가게면 거기 홈플러스잖아요. 네, 우리 홈플러스. 티키타카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정말. 이따가 녹방으로 모시고 저희 맞아, 방송 맞아. 끝까지 해주시는데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총선 예측을 하겠습니다. 아, 예측. 예측. 1년 전에 예측해두고 그때 가서 결과 맞으면 이제 돗자리 까는 거예요. 어제도 사실 조금 해보긴 했는데 밤에 총선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예측이 너무 심플한 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구도나 정치 상황의 변화 없이 지금 구도로 제가 전제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도로 하면요. 그냥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요. 설프게 반반 나눠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5대 130. 요 정도로 나눠 먹을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있는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신생 정당들이 지금 참여해서 한다 그러면은 일부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거의 무승부에 준하는 또 적대적 공생관계의 재출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뭐 상식당 얘기하셨듯이 네, 제3 어떤 혁명적인 통합 세력이 나타나서 나라를 바꾸겠다. 쉽게 말하면 악마르슈 같은 걸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악마르슈에 대한 나 악마르슈 몰라 뭔데요? 아 저는 이제 악마르슈. 악마르슈라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뭘 이 양당 오늘 구조 막 처칠부터 해서 아니, 양당 구조에 대한 상당한 환멸 때문에 이제 중도에서 사실 중도 좌파가 일으킨 거의 혁명적인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예측이 의미가 없는 거고. 맞아.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양당 체제에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은 전 두 당이 절묘하게 논아먹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도 심판받아야 되고 민주당도 2020년도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한 게 없거든요. 그럼 양쪽에 다 심판이에요. 양쪽 다 솔직히 심판. 민주당도 이제 할 말이 그런 있으면 없는 반성과 거죠. 성찰을 내부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도 숙제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 예측으로는? 이게 뭐 정치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사실 뭐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만약에 이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난하게 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우리가 그 긴장 없이 승리하는 것 그건 저는 국민을 위해서도 발전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딱 선을 긋고 잘해서 민생 이슈 우리랑 같이 협치하면서 뭔가 발전된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도 하고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 거에 기대서 민주당이 간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광식님은 아예 숫자까지 적어주셨거든. 숫자를? 더불어민주당 230석. 아니 저는 이렇게 230석 가는 것도 이거 민주당에 위험해. 좋은 일이 이거 아니라고 좋은 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완전 사실 쏠림이죠, 2020년에도 예측하지 못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뭐 180석까지 가져갔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때 이제 위성정당을 두 당이나 위성정당까지 만들었죠. 하면서 180석까지 가져갔는데 저는 그게 차라리 오히려 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안이해지고 엉덩이가 무거워지면서 민주당도 뭔가 개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심판을 대선 때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예언 하나 그렇게 하면요. 생각이 이건 들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당 구조에서 몇 석 얻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17대 국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7대, 18대, 19대, 20대, 지금 21대거든요. 다음이 22대 총선이잖아요. 하나 확실한 거는 더 국회의 질은 더 떨어질 겁니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 양당이 일단 극단화됐기 때문에 그 극단화된 상태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뜻은 그 공천받는 사람들이 위에다가 줄을 잘 대는 거예요. 그 말 잘 들으니까 공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갔다? 그럼 더 양당의 이 고착화 현상, 이 끌어당김 현상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 더 못할 거고요. 더 두 당은 싸울 거고 역사는 더 퇴행될 거고요. 다음 대선의 대선 후보들은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진보에서 가장 큰 스피커는 아무래도 김어준 총수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총선 당시에 열린 민주당이 나왔을 때. 그때요. 그때 나 기억한다. 열린민주당 나왔었지. 세석했죠, 세석. 근데 그 열린민주당 나왔을 때 저는 일정 부분 또 다른 정당이 나온 거에 대한 환영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김어준 총수가 몰빵론이라는 거를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고 민주당한테 몰빵을 해줘야 된다. 아. 강력한 거대 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사실 그쵸. 보거든. 예를 들면 그 조정훈 씨 같은 좀 이런 분을 그 국회에 입성시켜주는 결과를 사실 그 어준이 형님 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정 부분 판 깔아준 거죠. 판 깔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몰빵론은 저는 틀렸다고 봐요. 뭐 그걸 이제 김어준 총수님께서 제가 감히 이제 그런 그 어준이 형님을 뭐 이렇게 반대 죄송한데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유권자분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당제를 찬성하는 사람이라서 양당제보다는 아무래도 견제할 수 있는 어쨌든 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는 정치에도. 다당제라는 말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다당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치권이 경쟁하는 구도를 제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것은 둘 다 경쟁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당제가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선거제 개편이 됐든 아니면 정당 개혁이 됐든 정치인들이 더 국민들 눈치를 보고 더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정치인들은 경쟁을 안 해도 어차피 주워 먹기 때문에 아니 옆당이 잘못하면 과실이 내 입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잘못하면은 민주당의 과실이 떨어지고 경쟁을 안 합니다. 이 구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독점을 깨야 된다. 이게 킹정합니다. 킹정하고 역시 제가 마라파트 잘못했던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무식한 소리 하네. 구독자 지금 막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김어준이 지금. 공천했냐 당대표냐 이낙연이 다 말아먹은 거지. 이정수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박영신님 물타기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라님 이런 댓글 주셨는데 민주당이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잘못한 걸 얘기하자면 아니 다 잘했으면 지금 나라가 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보다 잘했냐 못했냐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적대적 공생 관계인데 뭐 둘 다 다만 이제 양대 정당이 이렇게 뭔가 함께 일정 부분 부패해갈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당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 것뿐이고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죠. 분들 많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그런 분들도 않죠. 있고요. 네, 더 맞아요. 경쟁을 시켜야 돼요. 네. 의원들을 더 경쟁을 시켜야 돼. 정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 이 말씀은 동의합니다. 정의당엔 정의가 없죠. 지금 정의당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잖아요. 저는 다음 총선에 정의당이 망한다고 본 사람이에요. 네, 진짜로 진심이에요. 정의당은 망할 겁니다. 정의당은 이대로 가면 망하고요. 정의당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요. 더 정신을 못 차릴 거기 양당도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긴 뭐 한데 너무 정의당만 그럴 필요는 아니 근데 없어요. 정의당은 정신을 못 차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양당도 다 똑같이 못 차렸는데 뭐 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예. 다 제가 볼 때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정수님 저에게 강력한 비판의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다음 주 내일 모레도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런 의견 너무 좋습니다. 저를 욕하시든 우리 두 분을 욕하시든 저희 셋을 함께 욕하시든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1000명이 돌파되는 기염을 토했다. 막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따 밤 10시에 빡친 낭도 보러 와주세요. 오늘 열심히 오늘이에요. 또 와야 되나? 저희 또 나올 거예요. 오늘 또 엄청 뜨겁게 네. 하시겠다. 자, 여러분들 다른 방송 또 보러 가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동일한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스바.